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139회 이제 기계안전기술사 면접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면접 코칭 받으신 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중간중간에 조금 뭐 킬러 문제들이 한두 문제 있었는데 그렇게 뭐 작년이나 그처럼 어, 이상한 문제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면접 자체는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질문을 봤을 때는 좀 노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의 목적은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툭툭 물어보면 몰라요. 갑자기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 네, 막상 외우려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은 그래도 의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 알고 계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보내주신 이제 분들의 이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파쇄기 안전검사 제외 대상품은 이제 이게 이제 안전검사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 제외 대상을 물어봤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 어, 공부하셨던 분들이면은 필기 합격하셨던 분들이면 이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요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안전장치가 아닌데, 여기 비상정지장치와 연동장치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 안전장치로 한번 다시 이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여기를 안전장치 추가했고, 안전장치 역할은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제거, 차단, 격리하는 장치고, 비상경신 장치의 핵심은 이스탑을 누르면 전원이 차단되어 기가 즉시 정지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변경령 제가 공개 자료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태료 이런 것들, 뭐 근로자 참여, 평가 결과 공유, 뭐 우리 근로자 대표 참여, 평가 결과 공유, 기록 보정 강화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미실시 1,000만 원, 뭐 미공유, 기록 미보존할 때 500만 원. 그런 것들 공부하셨기 때문에 대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기 시스템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코샤 가이드 핵심이 뭐고, PDCA 사이클 위에 위험을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요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차이. 안전인증은 뭐 최초 제조 수입 전 단계 설계 구조 성능 검토고,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인증 후 제품의 인증 표시를 해야 되고, 안전검사는 설치 후 이제 사용 단계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나왔고, 여섯 번째 이제 공진 및 추계 위험 속도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공진과 위험 속도는 무엇이냐? 뭐 다 아시잖아요. 공진은 고유진도수와 가까운 회전 속도에서 진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고, 그래서 방지 대책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일번 번째 축정열 불량 뭐냐 편신 등의 원인과 대책이 뭐냐. 우리가 현장 진동 원인 중에서 미스얼라이먼트 축정열 불량이 가장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 묻는 질문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불평이 가장 많아. 커플링 베어링 손상, 기초불량물 열팽창, 뭐 축정렬 불량 이런 것들 나왔었고 그래서 이분은 뭐 4번 정도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좀 난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뭐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강점, 경험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면 이것도 대본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경력 관리를 잘 이제 엮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비상정지 장치와 연동장치의 차이점이 이제 정식으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상정지 장치는 위험이 상호나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조작하여 위험한 기계 동작을 신속하게 정지시키는 장치이고 연동장치는 뭐 가드, 문, 설비 조건 등 안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계의 기동을 방지하거나 위험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 비상정지는 비상 상황에 사람이 정지고 연동장치 인터록이잖아요. 안전 조건이 깨지면 기기가 동작하도록 제어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FT에서 미니멀 캣값과 정비 보수시 활용,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물어봐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분도 좀 대답하기 쉽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FTA에서 미니멀 컷셋이, 최소 컷셋이 뭔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니멀 컷셋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미니멀 컷셋은 이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 고장 조합이 이제, 에, 미니멀 컷셋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3번 문제 어려웠습니다. 근데 4번 문제, 보일러의 주요 방어장치 4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3번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가 이제 제동되지 않는 사고가 있다. 그러면 정상 사상은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원인은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A가 이제 브레이크 페달 계통 고장, B는 유압장치 고장, C는 뭐 경고등 고장이라 합시다. 만약 FTA 이제 분석 결과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제동 불능된다라고 이제 FTA 분석했습니다. 그럼 A and B가 사고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소 컷셋은 A와 B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의 주요 안전장치는 안전밸브, 안전 제한장치, 저수위 연료 차단장치, 화염 감시장치고 뭐 대답하셨을 것 같고 사출 세경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사출 세경기 연동 형식 세 가지. 그래서 그거 맞나요? 기계식 연동장치, 전기식 연동장치, 유압식 연동장치. 그 다음에 뭐 특이하게 기술사의 또 윤리적 강령과 자질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물어봤을까? 그쪽 기술사가 되기에 이런 거 알아야 윤리 강령과 자질을 알아야 되죠. 전문성, 안전의식, 공익성, 책임감, 청렴성, 계속적인 자기개발. 요거 뭐 나쁜 질문은 아니네요. 괜찮은 문제 축에 속하네요. 우리가 뭐 기술사 면접하면은 맨날 필기 때 했던 것도 장애 경험했던 그 경력 사항들을 공부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윤리 강령과 이런 것들은 잊고 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풀프루프. 이건 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폼 물어봤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3번 정도가 이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기간적인 면접 리뷰 마지막 질문, 자기소개서 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압력용기 문제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0.1 메가 파스칼 이상 압력용기 현장 반입점 확인사항 이런 것들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갑종 압력용기의 정의는 이런 것들 뭐 0.1 메가까지 초과하는 화학 공격 유체 취급 용기다. 그 다음에 압력용기 설계할 때 이제 설계 압력 정할 때 기준 뭐 이런 것들 자동 경적 방지 장치, 교류압 공격기의 무부하 시 2차 측 전압을 자동으로 저감하여 감전임을 방지하는 장치. 그래서
2번하고 4번은 뭐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국소배기 장치 물어봤어요. 설계시 검토사항. 유해물질 특성, 후두죠. 후두 형식, 설계 위치, 제어 풍속, 덕트 직경, 반응 속도, 압력 소실 이런 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대상 물질, 분진, 흠, 미스트, 증기가스 등 근로자에게 건강 장애를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공정에서는 이제 국소배기 장치 설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흉과 미스트의 차이. 흉은 이제 고온 공정에서 기화된 물질이 냉각 응축되어 형성된 미세 고체 입자고 용조 흠이고, 미스트는 액체가 분무 응축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 액젓이다. 이것도 이제 나왔었고. 그다음 일곱 번째 방폭 전기기기 기구는 뭐냐? 방폭 전기기기 기구란 가연성 가스 증기 분전 분위기에서 정기적 전기와의 점화원이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작된 기기.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파 검사에서 이제 MT-PT의 장단점 물어봤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PT의 진행 순서, 액체 침투 탐상법의 이제 진행 순서 여섯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여기서도 코샤 가이드에서 이제 RT가 필요한 배관은 뭐다 이런 거 물어봤었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어렵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2번하고 4번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흉과 미스트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방폭 전기 기계 이거는 뭐 대답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샤 가이드까지 해가지고 있겠습니다. 보통 뭐 한 10문제 안짝으로 세 분인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면접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30대 후반, 중반 후반에 저한테 이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인데 굉장히 대답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매우 우수한 분들인데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안정기 수가 좀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응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최근에 1차 필기 합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인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계안정기 수를 취득하면 산업안전 지도사도 같이 50% 정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안정기사를 꼭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면접 보신 분들 이제 8월 말쯤에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9회 기계안정기사 면접은 한 세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면접이 또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